흙처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흙처럼 하시람 여토입니다. 오늘은 원래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건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건축 경험이 전혀 없던 제가 어떻게 흙집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의아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 현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백년 서생이 흙집 학교를 운영하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흙집 학교를 시작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홧김에 흙집 학교를 열었습니다. 네, 홧김에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책상 머리에 앉아서 정신노동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하니 망치질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생명을 담고 있는 세 가지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식, 주, 의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내 몸을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은 해처럼 밝게 빛나기도 하고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빛을 잃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세 가지 분야, 즉 식, 주, 의에 대한 자립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타인에게 맡기는 삶, 즉 농부에게 맡기고 목수에게 맡기고 의사에게 맡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번개 같은 쇼크였습니다. 그리하여 식주에 대한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철학 교수의 길을 내려놓고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그때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생태적 귀농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새가 스스로 집을 짓듯이 저도 제 가족의 둥지를 손수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차근차근 집짓기 준비를 하였습니다. 집짓기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집짓기 준비 총 5부로 정리하여 지난 강의까지 말씀드렸지요. 2000년 5월 3일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여 2000년 11월 4일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의 살림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혼자 보름 동안 지붕 노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단석을 쌓고 다락방 계단을 만드는 등 틈틈이 이곳저곳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살림집 마무리 외에도 마당 옆에는 사랑채 겸 명상 공간을 위한 원형 흙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장모님이 은퇴한 후 기거하실 29평 흙집 한 채를 더 지었습니다. 이 흙집들은 저와 건축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지인, 동생, 그리고 동생 친구와 함께 4명이 지었습니다. 한 사람만 어느 정도 건축 일머리를 알아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입니다. 1년의 집짓기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지인들로부터 흙집 짓기 체험 교실을 열면 좋겠다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죠.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건축 경험이 많지도 않은 제가 흙집 학교를 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흐른 후 2004년 여름 어느 날 갑자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점점 늘어나는 것은 환자요, 약국이요, 병원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잘못된 주거 생활로 인한 요인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는 성냥갑과 같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서 그곳에 살아본 사람으로서 참으로 걱정이 컸습니다. 콘크리트가 생명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에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둔감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콘크리트에 사는 생명체는 아마도 지구에서 인간이 유일한 종일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콘크리트에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사는 생물은 없습니다. 그들은 콘크리트를 선택하지 않지요. 그것은 콘크리트가 생명의 터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들과 너무도 다릅니다. 생명을 서서히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콘크리트 아파트에 서로 들어가 살려고 아우성이니 말입니다. 평당 수천만 원이 넘어도 구하기가 힘들어 분양을 위해 밤새 줄을 서야 하는 이런 진풍경을 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대부분 콘크리트 건축물의 화학자재로 온통 뒤덮여 있는 건축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하면 그 엄청난 건축 폐기물들은 과연 어디로 가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할 뿐입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친환경적인 건축물들이 산업화의 미명하에 점점 자취를 감추고 괴물 같은 암적 건축물들이 자연을 점령하고 오염시키고 우리네 삶을 공격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합심하여 이루고자 하는 가정의 제1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집 마련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특히 서울의 집값은 젊은 부부가 빚 없이는 결코 구입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어쨌든 대부분 젊은 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말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돈을 법니다. 외식도 줄이고 명품 가방 사고 싶어도 동대문 시장에 가서 싸구려 가방을 사고, 저 멀리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도 국내 여행으로 여행지를 돌리죠.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전략하고 저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 돈을 모아도 그 돈으로 집을 장만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전략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장만하는 집이 대부분 콘크리트 아파트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족의 첫 보금자리로서 콘크리트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새집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새집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가족은 생애 첫 주택으로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설레는 기쁨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없던 증상들이 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그리고 만성피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들이 원인이 콘크리트 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만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제목이 좀 긴데요.
콘크리트 집에 살면 9년 일찍 죽는다 라는 번역서입니다. 일본의 콘크리트 전문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쓴 책입니다. 자연 소재로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콘크리트 집에서 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9년 일찍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루빨리 콘크리트 아파트로부터 탈출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심어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허탈감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부가 정말 힘들게 돈을 벌어 저축하고 빚까지 보태어 장만한 집인데 그 집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가족의 생명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작동한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가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콘크리트 집을 장만하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더욱 화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흑집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 8월 19일입니다. 생명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콘크리트 주거 문화를 청산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태적 주거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건축을 전공한 분들이 하시거나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각 대학에 건축가가 있고 교수님들이 계시고 박사가 계십니다마는 그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관련 전공자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생태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집짓기를 일반 시공업자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업체는 대부분 사업상 이득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공업자도 계십니다. 건축주의 건강을 최우선시하여 정성으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건축의 실상을 보면 아직은 소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축 경험도 짧고 건축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시공 전문가도 아니지만 생명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왜곡된 건축 문화를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많이도 부족하지만 2004년 8월 19일 컴맹인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에게 부탁하여 다음 카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흙처럼 아시람 흙집학교를 열었습니다. 흙처럼 아시람 흙집학교는 생명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대안건축학교입니다. 그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흙집짓기입니다. 콘크리트 중심의 주거문화를 흙 중심의 생명주거 문화로 바꾸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라이센스에 의존하지 않는 건축, 전문 건축가 없는 건축, 다시 말하면 민중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가 스스로 새집을 짓듯이 벌이 스스로 벌집을 짓듯이 누구나 내 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흙집을 짓고 가족이 오손도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흙처럼 아시람 흙집학교에 다녀가신 수료생은 약 3,700여 명 됩니다. 모두가 참으로 고마운 인연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뜻을 같이 하는 수료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흑처럼 가족 여러분, 오늘은 흑처럼 흑집학교를 16년 전에 설립한 동기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은행빚을 보태서 힘들게 장만한 집이 그곳에 사는 내 가족의 생명을 9년이나 단축시키는 집이라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집이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작동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흙집에서 남은 여생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흙처럼 흙집학교는 흙집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